설레는 시니어 토크쇼 백설기 100세까지 설레고 기쁘게 어떻게? 건강하게. 네,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오늘도 백설기 활기차게 시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육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건강 멘토단 세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그리고 백설기의 패밀리 여러분들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영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최이우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최우 목사님 오랜만에 저희 백설기에 나와주셨는데 은퇴 전부터 아무튼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려고 많은 분들께서 초청도 하시고 또 맞아요. 다니시기도 하시고 네. 그러셨을 텐데 혹시 다녀본 곳 중에서 이곳 나 정말 잊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장소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중에 한 가지 얘기하려면 제가 대학을 다니다가 네. 어쩌다가 학생회장을 했어요. 예. 그 당시는 이제 경찰서 유치장을 여러 번 갔다 왔죠. 예.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0일. 예. 굉장히 여러 차례 갔다 왔고 나중에 또 무기정학도 당하고. 유치장에서 제일 어려웠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요? 그게 뭐냐면 네. 머리를 못 감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이게 한 며칠 가면요. 네. 머리가 기름이 아주 그냥 득진적이죠. 예, 유전 터지죠. 예. 그게 그렇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제 그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어요. 내가 머리를 좀 감고 싶다.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배려를 해주셔서 그래요. 하여튼 혼자 세면실에 가서 머리를 감을 수 있게 해줘요. 네. 제가 머리를 감으면서 그날만큼 기쁘고 행복했던 적이 없어요. 그게 그래- 뭐라고? 그래서 유치장을 제가 진짜 오랫동안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지만 만약에 내가 다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네. 내가 좀 대접을 극진히 하고 싶은데 야, 혹시 유치장에서. 방송을 듣는 분 중에 그분 계시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 찝찝했을 때 그 깨끗하지 못한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머리를 감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던 예. 그 경찰관분이 얼마나 고마웠으면 그럼요. 행복하셨던 거군요. 예. 이분도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박상희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그리웠습니다. 네, 맞아요. 네. 박상희 교수님하고 음. 저하고는 네. 예전에 같은 연습실을 쓰면서 아이돌 스타를 꿈꿨던 그쵸. 그런 사이입니다, 우리가. 네. 기억나시죠? 교수님? 그럼요. 심리학을 딱 꿈꾼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학부는 경영학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연예계 생활을 한 3, 4년 정도 굵고 짧게 한 건데 그때 너무 즐겁고 행복하기도 했지만 약간 피폐된 상황이기도 했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네. 모르는 상황에서 영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저희 숙모님의 조언을 받으려서 기도원회를 가보게 됐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게 24살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 그때 이제 신학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신학을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서 상담학을 처음 심리학도 상담학도 배우게 됐고 제가 원래 사람 사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사람을 좋아하니까 이게 내 공부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계속 공부를 오래 했죠. 네. 예. 우리 김민철 권혁성 원장님도 인생의 선택의 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펜을 선택할 것인가, 마이크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도 보시면 그럼요. 두 분이 흰 옷을 입고 계시고 네. 우리 김창준 집사님도 흰 옷을 입고 있는데 너무 다른 펜을 이유시죠. 선택하느냐 마이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흰 옷에 보석이 박혀 있느냐 안 박혀 있느냐 이 정도로 이제 구별이 된다는 거죠. 네. 먼저 이 권혁성 김민철 원장님 인생에 어떤 특별한 선택의 순간이 있었는지. 네. 한의대를 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가라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한 3, 4일 정도 열심히 철야기도 하고 한의대라는 게 어떤 데인지 한번 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갔죠.
그리고 쏙 갔는데 저녁 무렵에 그 병원의 수간호사가 어떻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수험생인데 한의대가 어떤 데인지 보러 왔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밑도 끝도 없이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이 제일 좋으니까 가라. 그래서 갔어요. 수간호사님께서 예, 권사님이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 사인이라고 그걸 그렇죠. 생각하셨군요. 제가 그 전에 기도했기 때문에 네. 제가 확신을 가지고 선택을 했고요. 네. 지금까지 제가 후회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고 그러시군요. 정말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누굴 있습니다. 저 고모님께서 저기 기도원 한번 가볼래 그래가지고 가셨다가 인생이 바뀌신 거고 수간호사 선생님 어둑어둑했을 때 만났던 그분이 경희대 한의학과를 가라 네. 가셨고 아, 그런 말들이 사인될 수 있죠. 그럼요, 그럼요, 당사자들한테. 자 맞습니다. 김민철 원장님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예. 이제 그 마음을 선택할 것인가 이제 눈을 선택할 것인가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공의 선택할 때만 해도 안과가 지금도 안과가 굉장히 좋은 과인데 네네. 그때 안과가 인기가 너무 좋았어요. 아, 안과 교수님이 저를 너무 마음에 들어하셔서 네. 저를 이미 이제 딱 픽스를 한 거죠. 너는 이제 무조건 안과다.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픽스 당한 한 3일 정도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안과가 너무 좋지만 내가 이 눈을 평생 보고 살 수 있을까? 아, 아니구나. 내가 부르시면 이게 마음이구나 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정신과를 선택했어요. 네. 저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보처럼 선택한다고 어.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네. 근데 저도 원장님처럼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이 그래요? 이 길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그랬으면 안과 편에 제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죠? 그렇죠. 정신과는. 네. 백설기 극장에 명배우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레디 액션!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의 자랑 문영미 권사님과 전성혜 권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잘할 수 있지? 언니, 나 지금 너무 떨려. 나 가슴이 너무 뛰고 심장이 멎을 것 같아. 그러니까 딴 거 없어. 우리 연습한 대로만 하면 돼. 알았지?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와주소서. 언니, 나 미안하다. 나 진짜 못해. 아우, 못하겠어. 네. 자,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의 주제가 바로 공황장애입니다. 예, 공황장애 요새 현대인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심리적, 신체적인 질환이라고 하는데 네. 많은 스타들도 이제 내가 지금 현재 공황 장애를 앓고 있다. 네. 그리고 과거에 또 알았던 경험이 있다. 이렇게 네. 이제 커밍아웃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더러 계시죠. 그래요. 네. 그래서 공황장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정확히 이게 어떤 병인지를 저희가 잘 모르거든요. 김민철 원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공황이라는 게 네. 그 간단하게 죽을 것 같은 공포거든요. 아, 예를 들면 칼든 강도가 제 목에 칼을 겨누면 네. 그때는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있는 게 맞잖아요. 맞죠. 네, 네. 사자가 저를 물기 직전, 뭐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직전에는 당연한 공포인데 그런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런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와, 너무 무섭다. 그거를 이제 공황 발작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예, 저도 20대 때 공황 발작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오. 저는 그 3, 40명 앞에 섰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땀이 비 오듯이 오고 가슴이 뛰고 쥐구멍에 숨고 싶고 죽을 것 같고 이런 공황 발작들은 평생에 한두 번씩은 겪으실 수 있는데 네. 공황 장애는 이것이 한두 번 반복되다 보니까 또 그럴까 봐 걱정하는 예기 불안이 생겨요. 아. 이전에 한번 경험하니까 죽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네. 이유도 없지만 난 너무 힘든 거예요. 오. 응급실도 자주 가죠. 네. 그래서 두 번, 세 번 하면 또 그럴까 봐 너무 두려워지고 그래서 공황이 있었던 곳을 안 가기 시작합니다. 그걸 우리가 회피라고 하죠. 네. 네네. 그런 식으로 삶이 이렇게 좀 무너지는 데까지 가면 공황 장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다들 심각해요. 뭐라고 했냐면
곧 죽을 것 같다는 거야. 오. 이게 딱 닥치면 곧 죽을 오. 것 같다는데 아닌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증상이 그렇게 죽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네. 증상들이 발현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그 불안이라는 게 생각의 증상도 있고요. 네. 감정의 증상도 있고 신체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면 불안해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이러다가 머리 터질 것 같아. 졸도할 것 같아. 뭐 뇌경색이 올 것 같아. 심장 마비가 올 것 같아.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재앙화 사고라고 해요. 끝끝내 재앙이 되어서 죽을 것 같은 생각을 어머나. 하는 생각의 증상. 네. 그러니까 불안 공포가 있겠죠. 그런 불안 공포의 감정적 증상 이게 몸으로 드러나면 신체 증상인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아. 머리가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고 심장 뛰고 호흡 가빠지고 숨 안 쉬어지고 어머나. 심장 아프고 배도 아프고 배도 베스끓이고 온 손발에 땀이 나고 이런 증상이 같이 동반되는. 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그 순간만큼은 정말 죽고 싶어져요. 그래서 네. 10분 정도 이게 보통 지속이 되니까. 네. 근데 문제는 더 지나면 보통은 다 없어지거든요. 네, 네. 이런 분들이 이 증상 때문에 응급실 거의 처음에 100% 갑니다. 네, 네. 왜냐면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지, 그렇지. 응급실 가는 순간 싹 사라져요, 보통은. 아, 가는 중간에. 네, 중간에도 사라지고 가서도 사라집니다. 아. 검사해보면 정상이죠. 야, 겪으시는 분한테 안 겪어보신 분들은 야, 네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 아니면은 마음의 병이야. 뭐 이렇게 또 얘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넘기는데 당사자는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외부 요인도 있겠고 심리적인 것도 있을 테지만 원인은 뭐 지금 그러게요, 밝혀진 게 원인이 있나요? 뭔가. 저희 참 정신과적인 증상이라는 게 이 네. 심리적 증상이 원인이 다양하거든요. 원인이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크게 분류를 이제 생물학적인 원인, 또 심리적인 원인, 뭐 환경적 원인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이 생물학적인 거는 말 그대로 뇌에 불안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너무 과민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 같은 게 균형이 안 맞으면 조금만 불안해도 되는데 너무 불안해지고 아. 조금만 걱정해도 되는데 재앙화 사고를 하게 되는 나 과민해지는 너무 과민해지는데 오. 그다음 심리적으로도 보통 심리적인 것은 이유가 많은데 이제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늘 걱정 불안하는 습관이 만들어진 마음 아. 여기 아까 말씀드린 재앙화 사고가 포함이 되죠. 네네. 감 어릴 때 어떤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불안해지면 우리는 또 그런 걸 겪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죠. 모든 거를 불안할까 걱정하면서 생각을 키워와요. 음. 그럼 이 심리적 자체도 불안해지는 불안할까봐 예민해지는 아. 위험에 너무 예민해지는 생각을 이제 발전시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환경적으로 뭐 스트레스 아까 연예인 말씀하셨는데 연예인분들이 굉장히 이 환경적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오픈되죠, 숨길 수 없죠, 참아야 되죠, 감정 노동 많이 해야 되죠. 그런 외부 스트레스가 있을 때 스트레스가 관리가 안 되면 네. 참아다가 뻥 터지는 거죠. 아. 한번 여쭤볼게요. 박상희 교수님. 네. 그 정신건강연구소를 하시니까 수많은 이제 사례자들이 와서 상담을 할 텐데 네. 어떤 특별한 사례들이 있었는지 네. 궁금하네요. 공황장애 환자들 네, 중에서. 네. 그때만 해도 공황장애를 저는 그러니까 아이돌 준비생 혹은 연예인한테 나오는 증상으로 실제로 상담사로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대 위에 올라가면 앞이 깜깜해지는 것 같아서 뭐 카메라도 조명도 사람도 하나도 안 보이니까 내가 이걸 노래라고 춤추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 뛰어다니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와. 네,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이제 뭐 배우인 경우 같은 경우에도 무대 위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쳐다보면 똑같은 증상 막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고 여기서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갈 수도 없을 때 정말 뒤에 옷이 다 젖을 만큼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래는 정말 일반인한테 깔려 있어요. 어머나. 너무 많아요. 그냥 그래요. 학생들도 너무 많고 네. 제가 만나는 학생은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서 까만 비닐봉지를 그냥 가방에 넣고 다녀요. 그래서 왜요? 숨이 안 쉬어지기 시작하면 딱 비닐봉지를 켜서 비닐봉지에 대고 그러니까 스스로 비닐봉지와 함께 살아가는 법에 익숙해졌어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기차 못 타요, 비행기 못 타요 이런 분들은 너무 많고 숨 안 쉬어져요. 길거리 가다가 숨었어요. 이런 분들도 많아요. 예. 자, 공황장애를 한의학 쪽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치료를 하시고 그러시는지. 예, 저희 한방으로도 네. 찾아오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지난번에 만났던 환자는
아침에 출근하는데 출근길에 네. 회사로 들어가는데 너무 막 숨이 막힐 것 같고 죽을 것 같다. 회사로 그래서 들어가기 이제 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와서 네. 이제 상담을 했었는데 방금 우리 원장님 그다음에 우리 또 심리 상담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한방은 한의학적으로 협진해서 좋은 부분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한의학적으로 공황장애가 오는 원인은 네. 뇌의 문제에 있습니다. 네, 네. 예, 뇌가 탈진돼서 오는 거예요. 뇌가 다. 우리가 뇌가 탈진되고 뇌에 염증 반응이 생기는 이유는 생각을 너무 과도하게 하거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거나 왜 우리가 공연 준비하거나 과도한 일들을 준비할 때 엄청난 뇌를 소모하잖아요. 그렇죠. 이 뇌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 탈진해요. 그런데 뇌는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뇌가 지금 탈진된다라고 저기요, 해서 옆에서 그래서 쓰지 말자는 얘기를 뇌를 안 쓰시면 어떻게 살아요? 아니 그 저렇게 써도 저런다니까 그냥 아니 그러니까 잘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시려고 안 그러시는 쓰면 거지. 안 옆에서 해서 뇌를 쓰지 말아요.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지금 제가 옆에서 너무 뇌를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어. 네,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뇌가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네네. 증상이 어떻게 오냐면은 우울해지고 불안하고 공황이라는 증상으로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의학적으로 네. 공황장애에서 정신과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처음 병원에 와서 진단되는 사람에게 너무 심할 경우에는 정신과 가서 약을 좀 일시적으로 써라. 네. 그리고 한방도 같이 하자라고 하고 심리 상담도 권하고요. 네네. 환자들에게는 뇌에 탈진된 증상을 치료하는 치료를 한약으로 합니다. 침도 네. 놓고요. 그러면 뇌가 탈진되는 증상은 과도하게 써서 걱정이 많아서도 있지만 장이 안 좋아서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장이요. 그래서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의 좋은 영양분들을 만들어서 흡수해서 뇌에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현대인들에게 공황장애가 많은 이유는 젊은 사람들에게 많은 이유는 스트레스도 많지만 네. 식생활 습관의 잘못 그리고 대부분 장이 안 좋아요 따지고 네. 보면 그래서 그것만은 아니지만 네네. 많은 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장 기능을 개선하고 먹는 것을 바꿔줘서 뇌에 좋은 영양이 생기게 또는 뇌 염증 치료만 해줘도 근본적으로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 일리도 있는 것 같네요 정말로.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복합적인 네. 요인들이 공황장애의 요인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렇다면 우리 백설기 패밀리들은 과연 공황장애의 경험이 있는지 아니면 어, 주위 분들이나. 네. 예, 그것도 좋고. 먼저 공황장애 안 걸리기 위해서 뇌를 쓰지 말자고 주장하는 문영미 권사님의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정말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간단해 인생은. 그럼 다리 안 다치려면 안 걸으면 되죠. 맞아 안 나가 안 나가 그 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 먹으면 되는 거고. 그럼요 네. 그럼요가 아니라 계속 드시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왜 아무 생각 없이 사니까 네네. 공황장애 한 번도 겪어보신 그런 거 적은 몰라 위가 장이 좋으니까 거기까지 갈 것도 없어 아 장도 좋으세요. 그럼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때는요 공황장애니 그런 거 없었어 언제적부터 그게 생긴 거야 보편적으로 보면은 다 공황장애래 그래서 공황장애가 유행이니 무슨 유행병 돌듯이 이렇게 한동안 그러- 확 네. 예 막 많아졌죠. 다 돌아가면 나도 공황장애야 어머 진짜 나는 여기까지 갔어 나 공황장애잖아 근데 확실히 내가 공황장애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요. 안 그 사람들만 겪어보셨으니까. 알아 근데 나 없으신 죽을 것 거야. 같아 나 죽을 것 같아 맨날 그냥 우리는 평소에 배불러 죽을 것 같아 아 그냥 그 죽는다는 건가 보다 아. 정도로 알았지 어. 정말 심각하게 그 사람들이 나 그렇게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안 겪어보셨으니까. 아 머리 안 모를 수밖에. 쓴다니까 예. 제일 싫어해 머리 쓰는 거 네. 짜증나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네. 전생의 원사님. 짜증나. 배포. 지금 베프가 된 친구인데 응. 시어머니하고 같이 계속 살았었는데 응. 시어머니가 살다가 이렇게 신내림 같은 걸 받은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종교 생활을 안 하던 사람이니까 시어머니가 시키니까 갈등 없이 그 정한수 떠놓고 손님 받을 때 그 손님 뒤치다거리 뭐 아침이면 밥해갖고 뭐 이렇게 막 놓고 그러는 거를 다 한 거야 그 뒤치다거리를. 그러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네. 그때 이제 공황 장애가 온 거예요. 그거 그때 이제 못하니까는 김윤철 선생님 그게 왔어? 말씀하신 그 모든 증세가 다 온 거예요. 어. 그래갖고
집에도 못 있어. 가슴이 터져 나갈 것 같아갖고. 그래서 내가 집에만 있어서 그러나 하고 나가보면은 막 신장로가 자기한테 막 올라오는 거 같아. 어머 거리가. 예. 어. 그리고 이제 헬스장 네. 거기 가면은 그 기계가 다 나를 막 견뎌. 누르는 거 어머나, 같아서 어머나. 쓰러졌어요. 네. 그래갖고 막 그 응급실도 가고 그러다가 이제 누가 정신과를 다니라 그래갖고 정신과를 가니까 그 선생님이 그런 공황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각 직업군 나이별로 다 모여가지고 사이클을 돌더래 몇 달 코스로.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거를 2달 코스를 했는데도 안 나아지는 안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그 어머니 그거 뒷바라지 하던 거 그거를 내가 놔서 그런가 보다 네. 생각을 해갖고 이제 큰 구슬 벌리러 구슬하러 간 거야 산에. 갖고 무당이 그 작두 타는 걸 막 하는데 네. 그 순간 머리가 터지더래요. 막 머리가 깨져 나가는 것 같더래. 근데 마침 전화가 오는데 보니까 국제 전화더래. 그래서 네. 핑계김에 밖으로 뛰어나가서 그 전화를 받았대. 네. 그래서 야 너 뭐 하고 있냐 그러더래. 그래서 나 너무 많이 아프고 그래서 지금 굿한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언니 같은 친구야. 막 XX 하면서 야 너 그 때려치고 당장에 하영조 목사라는 사람이 있더라. 그 사람이 무당보다 더 용하다고 소문이 났는데 거기를 한번 찾아가 봐라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태도 안 되니까 이제 나는 살아야 되겠으니까 하영조 목사가 하는 교회가 어딘가를 찾아가지고 이제 온누리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가는데 발이 덜덜덜 떨려갖고 그럴 수밖에 없지. 교회를 발을 뒤져놓고 앉았는데 네. 똑같은 증세들에. 네. 그래갖고 이제 또 뛰쳐나갈 준비를 하고 네. 실제로 뛰쳐나가기도 했고 어. 그리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데 버스 안에서 미칠 것 같더래. 그래갖고 그러니까 굉장히 심했던 거죠. 네. 어떤 거네.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그때 자기가 생각을 했대. 내가 죽으면 죽어도 내가 이걸 계속은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께 등록을 하고 우리 순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그분을 처음 알았잖아요. 네네. 그때 그 양반은 눈을 사람을 못 맞춰. 눈이 털털털털 떨리고. 불안해서. 네, 그 예쁘게 생겼는데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그게 너무 느껴졌는데 네. 지금 이제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네, 네. 그래갖고 지금 10년 이제 전 얘기였어요. 네. 예. 아니 근데 예. 그 사람이 그게 하루아침에 그게 나아지지 않아요. 그런 언니 갈등하는 거 그거 벗어지고 자기 안에 그 불안이 벗어지고 그러기까지 주변에서 맨날 기도하고 이야. 본인 의지도 있었고 네, 그래갖고 네. 지금 이제 권사님도 됐고 아. 그 남편도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지금 순장이 됐어요. 아.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예. 그리고 저랑 아주 베프가 돼 있어요. 네. 아멘, 세상에. 아멘. 네. 그러니까 그게 아마 야. 본인 의지도 네.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도 그렇죠. 하겠죠. 네. 예. 어떻게든 좀 길었지만 벗어나. 아니, 제가 그 생생한 산증 간증. 네네. 네, 아주 잘 생생하네. 들었습니다. 네, 네. 저는 공황장애가 뭔지도 모르니까. 네. 근데 저보다도 예전에가 내가 그 지인들하고 이제 강릉에 한번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선 내 5명이 딱 차갖고 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나랑 친한 후배인데 얘가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이제 맨날 정신과 약도 먹고. 근데 차 타고선 가다 이제 고속도로 들어가기 전에 시내를 거쳐가지고 이제 가는데 갑자기 차 좀 세워 그러더니 나 못 가겠다고 내려달라는 거야 얘가. 차에서. 네, 차에서. 순간적으로 이게 올라왔나 봐 이게. 올라와고 막 불안해하고 차 세워 그러더니 그냥 난리가 난 거서 왜 그래 그랬더니 너 공황장애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그런 거 같다 그러면서 내려달라가지고서 내렸더니 거기 그때 상가 건물이 있었거든요. 거기 계단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떠는 거야. 추운 겨울에 떨듯이. 아니 사시나무 떨듯이 그냥 톡톡톡톡톡 여름이었어요 그때가. 어. 강릉에 가려고 이제 네. 톡톡톡톡톡 떠는 거야. 자기는 지금 차 타고 강릉에 못 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저 가시라고. 그래서 3명을 먼저 보내고 또 걔 공황장애 때 무서워 떠오는 애를 내가 그냥 두고 갈 수 없잖아. 그래서 그렇죠. 내가 그럼 내가 너 집에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일단 가자. 그래서 이제 먼저 3명은 차 타고 가고 우리 2명은 걔를 데리고 내가 공황장애 때문에 집에 데려다 줬거든요. 그래서 공황장애 가서 이제 약을 먹고 그러더니 좀 안정이 됐나 봐요. 바로 또 멀쩡해졌어. 조금 전만 해도 이러더니 멀쩡해진 거. 형 나 저기 약 먹으니까 좀 괜찮아지니까 강릉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간 사람은 자동차로 가고 네. 나하고 걔는 시외버스 터미널 가가지고 강릉 가는 버스를 타고서 강릉에서 만났어 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또 잘 놀았어 놀다 왔어요. 네. 근데 이게 오히려. 공황장애가 내 느낌이 네. 야 이게 정말 무섭구나. 이게 순간순간 왔다 갔다 하나 봐요. 우리 백설기 패밀리들은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불안해하는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순간들이 있었는지 그 고백들을 네. 한번 듣고 싶네요. 네. 뭐
아무리 공황장애를 겪지 않으셨더라도 인생에 뭐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순간은 누구나 있잖아요. 있잖아요, 이거는. 예. 네. 우리 연예계 생활이 불안 자체잖아. 그렇죠. 그렇죠. 예. 일 안 들어오면 일 안 들어와서 돈 없으면 돈 없어서 어떻게 나 어떻게 살아야 돼? 누가 더 나를 10원짜리 갖다 주는 사람도 없는데 나 이거 어떻게 살아야 돼? 나 노후는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근심 걱정 그런 거는 유치해서 말을 안 한 거야. 네, 네, 머리 네. 쓰기가 싫은 게 아니라. 네.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오로지 그냥 오로지 우리 하나님한테 네. 내가 다 맡겨버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지금 당장 내가 없어도 옛날 같으면 나 또 뭐 하나 차렸어요. 아, 예. 알죠? 불안해서. 예, 예. 그러니까 뭔가 또 샵을 뭘 차렸어. 네. 뭘 할 거예요. 불안해서. 근데 어. 지금은 그런 게 아니, 없어졌어. 없어졌어. 안 불안해. 네, 왜 네. 책임지시는 분이 딱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나는 그렇지. 부럽다. 걱정이 없어. 아멘, 오직 아멘. 하나님한테만 의지해서 사시는 거예요. 야. 네. 걱정이 없어. 네. 내가 아멘, 네. 나 도대체 대단하신 거야. 네. 걱정하는 애들이 이상해.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냥 네, 불안해. 그러면 이제 옆에 맡겨야지. 옆에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옆에 분들은 지금 뭐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네, 저- 그래도 불안할 때 하나님 딱 의지하면서 예. 붙잡아 주셨던 경험. 예. 그러니까 너무 많죠. 네. 제일 어려웠던 거는 음. 그 어려움 그것이 나 혼자 감당해야 될 것 같으면은 그건 어쩔 수 없이 예스 오케이인데 네. 나 혼자 안 되는 부분 내 자녀에까지 그 어려움이 아. 되물릴 수밖에 없었다는 그거는 정말 가장 큰 어려움으로 기억에 남아요. 네, 우리 네. 가정의 그 50대 때 우리 부부가 겪었던 그거. 네, 네. 근데 그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네. 제가 그 고백만 드릴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어떤 길로 나갈 때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취하 가시는 거니까 예스 오케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것만 붙잡았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길로 나가게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복해 나가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닥 두렵진 않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살아 있기만 하면 버티기만 하면은 정말 사라져요. 네. 왜냐면 몰라서도 그래. 너무 어려우면은 구청에 찾아가고 동사무소 찾아가도 나 먹고 살기 나라에서 그러면 다 먹고 해주고 살게 어, 해줘. 극단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버티기만 하세요. 버티기만 하면 사라져요. 네. 제가 공황장애에서 오는 거라니까. 언니 공황 장애도 있을 수 버티질 있고 못하는 게 공황장애예요. 그거지. 지선아.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전반적으로 있는데 맞죠. 꼭 네. 버티기만 하시면 네. 사라진다는 얘기를 그러니까요. 네. 꼭 하고 그럼요. 싶어요.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중요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음 붙잡고 가는 거 정말 중요하고 네, 네. 또 저런 이 이웃들 또 이 사회적인 도움들도 네. 구해가면서 하는 것도 맞아요. 예, 필요하다. 우리는 이렇게 그것도 보는 지혜가 거죠. 있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불안이 찾아오거나 이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건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내가 뭐가 잘못된 건가? 지금 제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어서 이러는 건 아닌가? 이 불안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네. 믿음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죄책감이라고. 아, 하는 맞아요. 거예요. 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지금 이런 벌을 받고 있는가? 그런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것은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를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죄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이 세상에 멀쩡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더욱이 이제 예수님 같은 경우를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의 마음 상태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공황 상태였어요. 맞아. 예. 내가 심히 슬퍼하며 놀랐다. 그리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표현이 마가복음 14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놀라고 슬퍼하고 심히 놀라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이게 사실은 뭐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잖아요. 이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 그 예수님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했느냐? 그게 이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거든요. 예.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겪는 똑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겪어보셨기 때문에 네. 우리를 충분히 도우실 수 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가면 예수님과 함께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멘. 아멘. 네, 아.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일상생활에서 찾아오는 네. 이 염려와 불안을 잘 다스려야 정말 공황장애에 안 걸리고 네.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자, 공황장애의 A부터 Z까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네.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문영미 권사님부터. 책 들었잖아요. 네. 네, 네. 지인들 뭐 옆에 사람들 또 내 주변에서도 다 보고 아 정말 이 공황장애가 무섭다 그런 거 알았어요. 근데 네, 네. 무섭다로 끝나면 안 되고 뭔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예방법. 예, 예방법. 네, 네. 그래서 난 김민철 선생님. 네. 자, 우리가 이 공황장애를 잘 이겨나가고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가르쳐 주세요. 네. 당장 now. 알겠습니다. 지금 김민철 원장님 공황이 공황장애 오신다잖아요. 네. 네, 예방은 모든 질병에 다 예방이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공황도 당연히 예방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이게 우리가 공황 장애뿐만 아니라 유사 증상도 굉장히 많습니다. 유사증상. 예. 공황증. 공황까지는 아닌데 아. 어디 건물 안에 들어가면 답답해진다든지 네네네네네. 비행기를 좀 타기가 힘들다든지 음. 그런 갑갑한 증상들이 계신 분들이 조금 요주의 인물들이신데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사람이 처음에 이게 하나님을 분리됐을 때 저는 DNA 속에 불안에 대한 DNA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불안에 다 취약하거든요. 공황은 일종의 불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소에 불안을 어떻게 내가 다루어 가는가가 너무 중요한데 평소에 운동이 몸에도 건강에 도움이 되듯이 정신의 운동을 간단하게 하시라 이렇게 권해드리면서 아까 원인을 제가 3가지 정도로 말씀드렸잖아요. 생각의 원인, 감정의 원인, 신체의 원인. 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예방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별히 생각들을 그러니까 제발 좀 큐티를 하실 때 내가 불안을 유발하는 생각에 좀 포인트를 맞추셔가지고 근거 없이 걱정, 불안하는 생각들을 이게 묵상이 되든 다른 방법이 되든 그 생각을 좀 사로잡아서 불필요한 걱정, 불안이 없도록 생각 연습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생각 예, 연습. 예.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불안 쪽으로 해석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지나가다가 뭘 봐도 불안하고 여기를 가도 불안하고 걱정되는 그런 생각 패턴들을 조금 이렇게 알아차리셔가지고 생각을 조금 불안하지 않는 생각으로 바꾸는 연습들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 처음에 네, 생각. 네, 네, 네. 아까 대표적인 게 재앙화 사고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거 없이 근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지 근거 없이 걱정하기 시작하면 약간만 증상이 있어도 벌써 뇌암까지 가고요. 약간만 불안해도 벌써 심장마비까지 가요. 맞아, 맞아, 예, 맞아. 그런 식의 비약적인 생각들을 평소에 좀 사로잡는 연습을 하시면 그런 생각은 연습이 될수록 우리를 좀 평안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네. 생각의 연습이 있으면 그다음에 이제 감정의 연습이 있는 거죠. 같은 맥락인데 부정적 감정이 연습이 참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 뇌도 부정 편향성이 강하기 때문에 네. 같은 일을 겪어도 부정적으로 자꾸 느낄 확률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긍정 심리학이라는 게 한참 유행을 했던 이유도 너무 우리는 부정적인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부정적인 사건만 제거하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평소에 경험할 수 있는 긍정 감정의 폭을 좀 많이 만드시면 좋겠다. 그게 크리스찬적으로 보면 감사, 기쁨, 평안 이런 것일 수 있고 의미, 재미 이런 긍정적 감정을 충분히 많이 만드셔서 우리가 좀 불안해졌다가 긍정 감정으로 돌아올 수 있는 돌아오는 힘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긍정 감정을 많이 경험하는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감각도 마찬가지예요. 감각도 우리가 이 감각을 쉬게 만들려고 술, 담배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있겠다고. 예, 술 같은 걸 드시면 뭔가 좀 이완이 되니까 네네. 술은 빠져나갈 때 다시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감각도 좀 이완을 잘 할 수 있는, 그게 운동이 되든 호흡이 되든 근육 이완이 되든 사우나가 되든 마사지가 되든, 예, 그게 뭐든 감각을 좀, 오감을 좀 편안하게 경험할 수 있는 활동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크게 말씀드렸죠. 생각, 감정, 신체 감각을 불안 아닌 긍정적인 감각과 생각과 감정을 연습을 좀 많이 하시는 것들이 있으시면 훨씬 더 좋은 예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생각 연습을 해라. 네, 네. 네,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네. 네. 제가 주변에 그 공황장애 뭐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은 제 생각인데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매사에 좀 남 탓 잘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잘 걸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저 혼자 했거든요. 그 공황장애라는 게 이 성격하고도 좀 연관이 있을까요? 딱 뭐 공황장애를 일으킨다 해서 저 사람은 뭐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남 탓하는 사람이고라고 단정짓기는 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안하고 연결하다 보니까 불안을 잘 느끼는 성격하고 연결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사람들이 불안을 더 잘 느낄 수 있는 성격인가 보면 네. 기본적으로 기대치가 너무 높으신 분들, 그러니까 완벽주의자들, 네, 자기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박한 사람들, 불안이 아이고. 높게 뜨겠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매사에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잘 하시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겠죠. 재밌고 긍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좀 예민하고, 네. 그다음에 또 회피적이신 분들, 어떤 문제를 내가 이제 일어나면 인간관계라던가 그런 걸 도망가는 분들, 아하. 그러니까 회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 조금씩 풀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회피를 하다가 이제 회피를 하면 이게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없어지는 게 아니고 쌓여있다 어느 날 터지는데 그게 막 분노로 막 심각한 어떤 싸움이나 이런 걸로 터지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공황으로 터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너무 의존적인 분들, 너무 의존적인 분들도 항상 내가 혼자 남겨지면 어떡하지? 누가 날 안 도와주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너무 무서운 상황에 처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불안감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아니, 결론은 사실은 여러 가지 성격마다 다 불안하고는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다 어느 날 사실은 불안하고 공황장애를 걸릴 수도 있는, 누구에게나 다 사실은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또 하나님이 주는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 늘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김창준 집사님도 예. 그 누구 한 사람이 자 오늘은 내가 쏠 테니까 우리 마음껏 먹어 그러면은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말이 없이 그냥 막 무작정 모여서 밥을 먹으면 나는 불안한 거야. 내가 내야 되나? 내가 밥값을 내야 되나? 제일 나이가 많아. 내가 제일 연장자고 그 연예인인데 또 얻어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이거 내가 밥을 먹어야 되나 하고 젓가락이 덜덜덜덜 떨리는 거야. 불안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게 평소에 느끼는 불안감이 뭐 공황장애로 인한 증상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범불안장애, 불안장애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불안장애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걱정. 예, 굉장히 많이 걱정하죠. 두 번째는 신체적 긴장감.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공황장애와 다른 점은 공황장애는 강도가 강한 신체 증상이 한 10분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강하게 밀려오는 게 특징이고요. 불안장애는 저강도의 긴장감이 그냥 꾸준하게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내가 이제 발표를 해야 되거나 공연을 하거나 그다음에 뭐 이런 우리 연예인들이 이럴 때 발표를 직전에 두고 막 불안한 그 감정이 넘어서서 신체 증상으로 호흡 곤란하고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은 증상이 왔다. 그래 못 쓴다. 이거는 공황장애지만 불안장애는 며칠 전부터 이제 염려가 되죠. 잠 못 자고 고민하고 네, 맞아요. 그렇지만 막상 또 공연을 하거나 강의를 하면 또 잘 해냅니다. 그런 차이가 불안장애와 공황장애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스갯소리 같이 이렇게 불안을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로 이 세상에 많은 불안들이 우리를 엄습하는데 그래서 공황장애에 걸리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응원하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혼자 버려두지 않는다. 아멘. 우리는 사실 어려움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 이제 그런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네. 그런데 내가 혼자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로서 내 곁에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네. 또한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의사들은 꼭 한다. 김민철 원장님부터 듣겠습니다. 공황장애를 위한 네. 의사들은 꼭 한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사실 공황장애가 급하게 밀려왔을 때는 평소 습관으로 이렇게 좀 트레이닝을 해보지 않으면 네. 100% 당하거든요. 네. 당해요.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게 압도를 하면 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음. 네. 감정은 내가 아니잖아요. 감정은 나의 일부인데 네. 압도당하면 이게 꼭 나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면 그래서 죽을 것 같다고 느끼는 거지. 네. 이게 불안한 감정이구나. 이게 불안을 유발하는 생각이구나. 이거 하고 나 죽을 것 같아. 이거랑 완전 다른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생각과 감정을 좀 나와 분리할 수 있는 연습인데 어떻게 하냐면 네. 보통은 이렇게 그 좀 문장을 적어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왜냐하면 적어보고 적은 것을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본 것을 내가 읽고 외우면 이게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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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거울을 보고 네. 읽어도 되고 외웠던 것도 좋고 평소에 거울을 보고 이 적어둔 좋은 문장을 자꾸 내가 연습해 보는 겁니다. 나를 향해서. 거울을 보면서. 네. 거울을 보면서. 그래서 그 문장이 되게 많은데 몇 가지 좋은 문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번 거울을 자기 얼굴을 보시겠습니까? 네. 거울을 보면서. 보기 힘드셔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만약에 이렇게 불안할 때는 이런 말을 내가 선포하고 싶다. 각자 좀 하나씩 선포해 보시면 선택해서. 어떨까 예.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황은 나한테 접근 못한다.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공황이 와도 괜찮다. 어. 나는 이미 대처 방법을 알고 있다. 공황이 나를 결정하지 못한다. 제가 제일 아끼는 팁 하나가 아직 말씀 못 드렸는데 네네. 그거는 꼭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불안이든 두려움이든 뭐가 사인이 올 때 뇌 입장에서 보면요. 뇌는 자기 일을 되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문제는 잘 못해서 그렇지. 그 뇌는 우리에게 위험을 알리려고 공황을 주거든요. 네. 근데 그게 잘못된 신호라서 안타깝지만 뇌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불안이든 뭐가 올라올 때 일단 고마워합니다. 그 뇌에게. 그래도 나의 뇌가 최선을 다해서 일해주는 건 고마운데 근데 내가 네 사인을 동의하지는 않지만 너의 그 열심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의나에서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증상을 적대시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불안이든 어떤 그 부정적인 거 올라올 때 뇌한테 감사해보라, 네. 고마워해보라. 이것도 팁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 주신 문장 중에 뭐가 제일 좋았냐면 네. 이 느낌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안전하다. 또 집에서 제일 불안할 때가 네. 평소에는 자기야 이렇게 아내가 부르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표인봉 이렇게 부를 때 있어요. 그 불안이 쫙 엄습해오거든요. 그럴 때 저는 이제 거울을 딱 펼쳐두고 나는 이 느낌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하면 야 이제 내려가는 거죠. 아내가 뭘 어떻게 해요? 아니 그냥 하여튼 안전한 거죠. 주 안에서 저는 이제 안전한 거죠. 아 네. 진짜. 자 그렇다면
나를 잘 아는 네. 사람이 그래도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꼭 필요한 얘기 계속해서 우리가 좀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이번에는 박상희 교수님께서 네, 예, 기대가 의사들은 됩니다. 꼭 한다. 그 저희가 불안이 뜬다라는 표현을 해요. 불안이 뜬다. 그러면 안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안정화 기법이 사실 심리학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이제 그라운딩 기법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네. 그라운딩 기법 뭐냐면 우리가 네. 그라운드 그럼 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다는 건 뭔가 막 이렇게 어딘가에 떠 있는 것 같고 막 날아갈 것 같고 사라질 것 같고 소멸될 것 같고 그런 네.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땅 안에서 내가 현실에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인식하는 방법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두 개를 소개해 드릴 건데 하나는 일단은 다 같이 해볼게요. 내가 이 다리를 땅에다 딱 붙이세요. 네. 딱. 그리고 내가는 안 따라하셔도 돼요. 네. 이거는 그냥 행동만 따라하시면 돼요. 내가 그냥 나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 다리 아래에서 뿌리가 나오고 생각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뿌리가 쫙 그래서 나오고 뿌리가 있어. 쫙 나와서 땅속 깊이 딱 그 뿌리가 박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고요. 척추를 꼿꼿이 세워서 머리는 위에서 누가 끌어다니는 것처럼 해서 나는 안전하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나는 안전하다. 나는 현실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내 자신이 나무라고 생각하고 내가 불안할 때 땅을 기반으로 해서 똑바로 안전하게 딱 서시는 겁니다. 나는 현실에서 살고 있다. 네, 요거는 그냥 내가 나무 되는 체험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더 중요하게 소개해드릴 것은 54321 기법이라는 거예요. 5431. 54321 네. 기법. 이것도 똑같이 내가 불안해서 내 마음이 막 날아가려고 할 때 이 뿌리가 내린 다리처럼 내가 현실에서 얼마나 안전하게 살고 있지 내가 현실에 살고 있는 내 감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내가 막 불안한 마음이 들거나 공황이 뜨거나 그러면 첫 번째 O는 내가 보이는 것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거. 내 눈에 눈앞에 내가 지금 보이는 거. 보이는 거. 네. 지금 나는 박상희, 내가 김민철, 권혁성 뭐 이렇게. 좋습니다. 네. 네. 내가 보이는 것. 말로 하면 좋아요. 나는 노란색 불을 보고 있다. 아. 저는 지금 노란색. 나는 연두색 의자를 보고 있다. 아. 네, 나는 주황색 꽃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만질 수 있는 4가지 감각을 얘기합니다. 나는 내 피부는 조금 거칠거칠하다. 그다음에 뭐 이 물병은 매끌매끌하다. 네. 그다음에 내 옷은 까끌까끌하다. 네. 그다음에 3은 내게 지금 들리는 걸 잘 들어봐 보셔야 돼요. 기계 돌아가는 소리. 네, 귀에 돌아가는 세계가 들었고, 네. 공기 순환기 소리. 교수 목소리. 네, 박상희 교수 안 들려. 목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3개 지금 얘기했죠. 네. 공기 순환 소리. 그다음에 내가 코로 맡을 수 있는 냄새. 아, 냄새.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안 나지만 지금 나나요? 향수 냄새. 문영미 원사님 향수 냄새. 내 냄새야. 또 뭐가 날까요? 넘버 5. 네. 네. 만약에 뭐가 생각이 딱 그날 냄새가 안 난다. 그럼 그 다음 걸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네. 그 냄새를 조금 더 맡아보시면 더 좋고요. 현실에 내 감각을 집중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맡아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 다음 걸로 넘어갑니다. 걸로? 자, 마지막으로는 무엇인가를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내 근처에 뭐 먹을 거라도 있으면 예를 들어서 건포도를 먹으면 아, 요건 달달하다. 아. 예를 들면 뭐 약이 있으면 이건 씁쓸하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맛보는 거예요. 이거의 핵심은 내가 지금 어딘가에 딴 데 살고 있지 않고 현실에서 살고 있고 내 오감이 다 현실에서 기능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걸 스스로 느끼는 거군요. 우리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오. 진짜 생생하게 그러네요. 그런 느낌이 네, 그래서 요 드네요. 5432 기법은 실제로 공황장애가 있는 분한테 이 심리 상담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아, 기법이에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권혁성 원장님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또 어떠한 기대된다. 저희에게 선물을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오늘은 제가 두 네.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네네. 한 가지는 먹는 것, 한 가지는 호흡법인데 네. 먼저 이제 황기 대추차예요. 황기는 어떤 약이냐면 기를 보하는 약이에요. 네. 그래서 그 기를 땀구멍을 막고 기를 보하고 우리가 보통 삼계탕에 먹잖아요. 그런 황기인데 저는 임상에서
불안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환자들한테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환기입니다. 네. 이 환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가 탈진되고 뇌 염증이 있는데 이 뇌로 기를 올려주는 가장 강력한 약이 바로 이 환기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대추를 같이 넣습니다. 지금 드시는 건 대추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네. 대추는 단맛이 있지만 네. 심신을 안정시키는 약이 있고 소화기를 좀 편안하게 해주는 성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환기와 대추차를 먹으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서 뇌로 이렇게 우리 진액, 영양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마음이 좀 편안하게 되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환기대추차를 권유하고요. 네, 환기대추차 확실히 맛이 진짜 부드럽네요. 예, 그렇죠. 단맛도 있고. 네, 음료 대신으로 마시면 뭐 굉장히 좋을 수 네. 있습니다. 자, 환기대추차를 이제 차로는 네, 추천을 그런데 해주셨고. 이제 두 번째 이제 호흡법인데요. 네. 이게 뇌가 탈진돼서 기가 밑으로 처진 거는 위로 올려야 되지만 우리가 공황 발작이 일어날 때는 기가 위로 한의학적으로 보면 상충하는 거예요. 네. 위로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네. 그 기를 밑으로 이렇게 잡아 당겨주는 것. 네. 아까 심리적으로 땅을 바닥에 디디라는 거. 네, 바로 네. 이제 그런 연상을 하면서 키를 아래로 이렇게 내리는 쭉 거. 내리는 거거든요. 안전 자세나 누운 자세에서 양쪽 갈비뼈 아래쪽 네. 이쪽에 끝나는 부분이 있죠. 이쪽에 손을 대고 얘가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는 느낌으로 5을 잽니다. 들이마시면서 하나, 둘, 셋, 넷, 5 들이마시고 1초, 2초 참았다가 6을 세면서 쭉 코로 내쉽니다. 이렇게 들이마실 때 횡격막이 밑으로 집어 당긴다는 느낌, 네. 아래로 이렇게 팽창한다는 느낌을 하면 네. 밑으로 쭉 안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5분 정도 호흡을 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복식 호흡처럼 하니까 진짜 횡격막호. 마음이 네. 한결 편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배가 네. 많이 나오시는데요? 네. 복식 호흡을 하시니까. 그러네요. 네. 아, 제가 근데- 말씀드린 안정화 기법의 1단계가 복식 호흡이나 횡격막 호흡이에요. 아, 호흡을 그렇군요.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내가 다리를 땅에 붙이고 있는 음. 연습, 그다음에 내가 보이는 것들, 듣는 것들 다 얘기하는. 그러면서 네. 마음이 안정화된다는 아. 거거든요. 그렇군요. 의사들을 꼭 한다를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네. 세 분 전문가의 의견이 이렇게 하나로 네, 묶어지는 네, 듯이 묶어지는 것 같은 그런, 그런 마음이 예, 드네요. 지혜가 나오네요. 정말 저희가 실천만 한다면 공황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 시기 잘 극복하고 네. 넘겨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최우 목사님, 우리 백설기 가족들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응원과 축복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아멘.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라.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 힘들다 어렵다 왜 이럴까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하지 말고 큰 소리로 스스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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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다 함께 백설기 외치면서 이 시간 맞춰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백설기 설레고 기 기쁘게 건강하게